그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그 산재, 이 운동을 함께하는 반올림 등의 노동사회단체들이 오늘 그 산업기술보호법 이거 문제 있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국가 주요 산업기술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만들어진 게 이 산업기술보호법인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자, 이 반올림 활동가로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한 임자운 변호사를 연결해 봅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산업기술보호법 지난해 7월 통과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새롭게 제정된 겁니까? 없던 법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요, 법은 2006년에 제정됐습니다. 이번에 좀 크게 개정이 된 거죠. 아, 어떤 내용이죠? 주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 법은 원래는 그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데, 예. 이게 그 특정 기업이, 그 삼성전자죠. 이 법을 공장의 그 작업 환경을 은폐하는 목적으로 좀 악용을 하기 시작을 하다가, 예. 그게 이제 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이번에 그 목적에 맞게 이제 법 자체를 바꿔버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법 개정된 핵심 내용이 뭐예요? 그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정보는 비공개한다는 규정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종래 이제 국가가 공장 작업 환경에 관한 자료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자료가 이제 영업 비밀인지 아니면 뭐 사람의 생명 건강을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뭐 그런 기준들을 따졌다면, 예.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는 그 정보가 국가 핵심 기술과 관련이 있는 정보냐, 네. 이것만 판단해서 관련성이 인정되면 이제 비공개해도 좋다. 이게 예. 이제 이번 규정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를 그 제공받은 목적 외로 사용 금지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규정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그 사업장의 노동 환경에 대한 어떤 공익적 문제 제기를 좀 크게 제약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정보면 비공개해도 된다? 예. 근데 이게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정보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을 해줘요? 그게 사실은 큰 문제인데요. 예.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법 규정의 모호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게 지금 한 69개 정도가 정해져 있는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기술과의 관련성은 그럼 누가 판단하느냐? 예. 그 관련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이것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다시 그 관련성을 다투기 전까지는 뭐 기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고,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밑에 시행령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어요? 그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정보는 비공개한다, 뭐 공개하면 안 된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그 위임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법률 내용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요? 시행령에도 뭐 예를 들어서 국가 핵심 기술 관련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무슨 위원회를 둔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이 그 뭐 단서 조항이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뭐 국가 경제나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면 공개해도 좋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추상적이네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리고 그 단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산자부 관련 산업기술보호심의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했고, 산자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예. 산업기술 보호의 측면에서만 이 공개 여부를 계속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가 적법하게 제공된 정보를 근데 딴 데 제공해서는 안 된다. 예. 이건 근데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말로 해외 유출 방지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이번에 그 14조 8호가 들어오기 전까지도 이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었어요. 근데 어떤 행위들을 처벌했냐면, 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나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예. 혹은 뭐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의 어떤 사용 공개, 이것만을 이제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면, 예. 이번에는 그 뭐 판결 등을 통해서 적법한 경로로 취득한 정보를 하더라도 그 제공받은 목적 외로만 사용 공개하면 그걸 처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 규정 자체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 굉장히 모호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이라는 것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제도 자체로. 가령 정보공개 청구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취득한 정보의 취득 목적은 누가 특정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글쎄요. 두 가지가 다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들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거로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장하시는 바는 이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산재 여부 가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해 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업 환경 보고서 같은 정보를 알아야 이게 산재인지 아닌지 다투어 보고 입증할 수 있으니까 정보 공개를 요청하신 거겠죠. 예. 근데 요 와중에 법안이 바뀐 거라고요? 예, 그게 참, 그러니까 이 삼성의 그 작업 환경 은폐 논란은 굉장히 오래됐고, 예. 근데 과거에는 삼성이 주로 영업 비밀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제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그 주장을 새롭게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 그 주장이 요지는 그런 거죠. 자신들의 반도체 공장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에 관한 모든 자료는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자료이고, 예. 따라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데, 예. 이게 법률적으로 틀린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예. 왜냐하면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정보라고 해서 비공개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 이제 사람의 생명 건강을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으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게 기존의 법률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삼성의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라든가 작업 환경 보고서 같은 것들이 계속 공개되니까 예. 삼성이 이제는 그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 국가 핵심 기술 지정 신청을 한 다음에 그 산자부의 그 산자부가 그 신청을 받아들이자마자 이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 8월에 이제 가결된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 소송에서 삼성이 법률적인 근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왔던 주장 내용들이 고스란히 법률로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아, 이 법이 있기 이전에 소송에서 삼성을 대리한 변호인단이 폈던 논리가 이건 국가 핵심 기술이고 국가 핵심 관련 기술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문장이 그대로 예. 새로운 법조항으로 들어갔다.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소송 중에 지금도 관련 소송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소송 중에 이제 이 법률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예. 이제는 그 법률 내용을 새롭게 주장을 하면서 예. 봐라, 이 사건 공개 그 보고서 공개 논란이 입법적으로 최근 해결됐다 이런 주장도 했죠. 예. 근데 이 법이 통과될 때 뭐 찬반 논란도 별로 없었다면서요? 없었더라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6명 찬성, 반대가 제로예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당시가 이제 일본과의 그 무역 분쟁이 한창일 때였고, 예. 산업 기술을 보호한다, 뭐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했을 때 강하게 처벌한다, 이러한 취지만 강조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법에 찬성한 그 206명의 국회의원들 중에는 지금까지 뭐 삼성의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공감해왔던 국회의원들도 있었는데 예, 그분들까지 예. 다 찬성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유를 물어보니 예. 뭐 그런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라는 답변들이 들어왔습니다. 몰랐다. 예. 아, 이 법이 아직은 시행되고 있지 않죠? 2월 21일 날 시행될 예정입니다. 2월 21일부터. 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랍니까? 아직까지도 이 법의 그 심각한 문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 알리는 활동을 할 것이고요. 예. 국회에서 토론회도 계획 중이고, 당장 이제 헌법재판소로 달려가서 이 법률이 취소되어야 된다, 예. 위헌이다라는 예. 주장, 헌법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건 위헌이죠? 위헌 소지가 있죠? 일단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도 알 권리, 뭐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이제 생명권, 건강권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 그 헌법, 그러니까 뭐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명확한 법률에 따라서 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 그 자체로서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라는 예. 주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핵심 기술에 관련된 정보라면 비공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공개 요청 받은 공공기관이 마음대로 판단하면 번번이 소송으로 가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애매하고 추상적 법조항을 두게 되면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올림 활동하시면서 그동안 산재 인정받은 경우들 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 이제 삼성 측에서 정보공개 청구 등등으로 작업 환경 보고서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근거로 인정받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자료들이 정말 우리 국가 안전이나 뭐 경제 발전에 큰 위해가 될 정도의 기밀 자료인가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은 공장에서 어떤 물질이 노출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실제로 노출됐고 회사가 그런 유해 요인 노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그 자료들 중에 뭐 그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예민한 생산기술 정보가 들어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유해 물질이 있는가 정도의 자료였다. 예, 맞습니다. 그 유해 물질을 알면 반도체를 더 잘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나요? 일본이나 이런 데서 알면?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고, 네. 예, 사람의 생명 건강을 같이 고려하면서 반도체 생산 기술도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뭐 유해성을 계속 따져가면서 물질을 취급할지 어떻게 취급할지를 판단해야겠죠. 네, 네. 근데 그거는 그 인간의 건강하고 경제 발전하고 국가 안보하고 다 엮여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원칙이고 헌법상의 원칙은 사람의 생명 건강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번 법률이 그 원칙을 침해할 위험이 너무 커서 네. 저희는 다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올림의 활동가 임자운 변호사였어요.